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비유라는 것이 힘이 참 있는 것 같아요. 비유. 무엇인가 비유를 들면 그 비유를 통해서 삶의 본질, 지혜 같은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 시간에 선생님 말씀하신 고양이 이야기 있잖아요. 고양이 그 비유가 한참 생각하게 하는 비유인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자력으로 쥐라도 잡고 먹을 걸 찾고 고생해서 그런 고양이가 더 행복할까? 아니면은 선생님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누가 먹을 걸 주기를 목 빼서 기다리면서 출입구에서 기다리는 그 고양이가 행복할까? 하고 말씀해 주셔서 생각을 정말 답은 고양이가 알고 있겠지만 둘 다 하나는 야생에 적응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또 적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또한 보면 자기가 어떡하든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는 뭐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거나 실제는 또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국가나 제도나 사회에서 주는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선생님께 평소 이제 궁금했던 제 제자들이 주로 현타라고 그래요. 현실에서 타격이 온다고 현타. 현타. 네, 현타. 그게 뭐 여러 해 된 말인데 현타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현타가 오는 첫 번째가 무엇을 공짜로 받는 사람들이 왜 옆집에는 100만큼 주고 나한테는 70만큼 주냐, 나한테 더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대 초반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뭘 했다고 국가나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주는데, 그걸 따지고, 야박하게 이야기하고 화를 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현타가 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료로 주는 건데 고맙다는 소리는 기대를 안 할지라도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가. 그래서 그 심리는 도대체 뭔가 이걸 이제 자주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네. 보편적인 건가? 네. 선택적인 건가? 그게 조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보편적인 걸 선택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아. 그 선택적으로 또 가난한 사람만 해놓으면 계층을 만든다고 또 싫어해. 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래됐는데 각 구별로 네네. 이제 그 구에 사는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계층을 나누어 가지고 예. 이제 비교적 사회 경제가 하층에 있는 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네.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한 거예요. 네. 서울시에서 이제 예. 보편적으로 이제 각 구마다 예를 들면 1억씩 이제 다 줬다고 네네네네. 그러면 구청에서 받아가 1억을 자기가 사는 구역 내에서 또 이제 계층화를 해야 돼.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제 제일 처지는 쪽에 이제 또 나눠줘야 되죠. 네네네.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 친구가 압구정동에서 아주 잘 사는 친구가 있어요. 네. 공장도 해서 자기 힘으로 돈도 잘 벌고 네. 그렇게 잘 사는데 나한테 와서 뭘 선물이라 하면서 줘요. 그래가지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 중에 지가 하층에 속해. 그러다고 그 돈을 주는 걸 가지고 말이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 복지 기금을 받았군요. 그래가지고. 네. 내보다 훨씬 잘 살거든. 근데 나는 종로구에서는 또 이제 하층까지 안 들어가고 뭐 중산층 들어갔는지 평가되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서 나는 네. 그런 게 나온 줄도 모르고 그렇게 나한테 가져와서
아하. 그걸 돈으로 줄라고 또 내 속을 사는 거 네, 네, 네. 하니까 이제 선물로 만들어가 네. 이게 이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이게 뭐 이제 뭐라고 할까 조금 모순된 네, 네. 사각지대 같은 예. 그런 건데 그 복지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세울 때 정말로 머리를 좀 지혜롭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가 좋다고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생각이거든. 그게 될 수 있으면 뭐 실험도 좀 해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또 사각지대는 없는가, 네, 네. 또 불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없는가, 네,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정말로 지혜롭게 좀 생각해야 될 의무가 아하. 사회복지사들한테 네,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돼. 네. 선생님 말씀 통해서 제가 저절로 정리가 하나 됐어요. 전체주의적인 생각. 그 말씀 속에 저는 오늘 배워야 될 지혜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공연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불만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만 주지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거예요. 너만 주지 그 뒤에는 나 몰라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 서비스라는 게 전체주의적으로 일단 힘든 사람한테 집을 줬으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라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고 섬세한 뭔가 돌봄이 필요한 것은 들어간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리까지는 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의 의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좀 더 전체주의적인 것을 벗어나서 각 세부마다 어떤 마음이고 어떤 처지고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런 데 들어간 사람은 사회 경제적인 계층이 낮아서 들어가는데 네. 집만 줬다고 해서 관리가 되나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집을 줘놓고 네. 이 사람을 잘 알아야 돼. 이해를. 네네네. 이 사람은 1 더하기 1은 알아도 1 곱하기 2는 모르는 수준이라면은 네. 곱하기도 적응하도록 가르쳐야 돼. 또 네. 곱하기가 되면 또 나누기도 가르쳐야 돼. 아하.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그 적응력을 올려가지고 네네네. 어느 수준에 가면 악수를 하고 잘 살아보세요. 네네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서로 이혼합시다. 네. 이 정도 끌고 가야 되는데 집만 덜컥 줘놓으면 말이지 전기세는 뭐가 돼. 그렇죠. 밥은 뭐 가지고 해먹고 그런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집만 주는 거는 대체로 그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많이 해야 돼. 가시적인 거.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는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잘해도 본전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네. 그러나 가시적으로 뭐 빌딩 하나 세워놨다고 그러면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보고 뭐 잘한다는 성과.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그런 토목공사나 이런 걸 많이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많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이제 우리는 이 정도 경제 상태가 됐으면 그런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잘 좀 개발을 해가지고 네. 그건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하나하나 해서 자기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다면 그 자기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그 돌보는 사람의 자기 만족, 자기 즐거움. 내가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드려서 저분이 살아갈 이유도 찾고. 내가 빌딩을 지은 거는 아니지만은 손을 한번 잡아줬더니 네네. 이런 생각하면 없어요. 선생님,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복지 상담 또 사회복지 교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간 경험은 상담으로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마음을 제가 정확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정신과 의사인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가난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을까요? 하는 질문으로 요약될 것 같거든요. 사람이 가난해지면 어떤 심리적 특성들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짐작할 뿐 전문적인 견해가 없는데 전문가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빈곤, 가난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뭐 좋은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난이라는 것도 네네. 우리한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하, 네. 이 세상에 에너지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자, 가난하면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눌리는 거지. 그렇죠. 위축되고 눌리고, 네. 정신적으로도 눌리고 실제로도 눌리고 말이지. 네. 다 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 나는 이래 눌리는 사람이니까 살아 못하리. 네. 이렇게 이제 가는 사람이 있고, 네. 너만 잘 사냐? 그래, 나도 아하. 이렇게 엄니를 꽉 깨무는 사람이 있어. 네. 엄니를 꽉 깨물면 부자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 선택이에요. 아하. 자기 성격적인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반드시 사회 계층이 낮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네. 거기서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있어.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필요 없는 물건이다. 필요 있는 물건이다. 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뭐 절에서도 있어 봤다고 그랬지만 스님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분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게 그런 뜻하고 아마 맥락이 네. 통하지 않을까 하는. 네. 크게 보면 선생님 말씀처럼 가난이라는 현실이 나한테 닥쳤을 때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예를 들면 한숨 쉬면서 술로 보내는 날들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 내가 지금 가난한 건 사실이지만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든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계속 아까 말씀하신 자본주의라는 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가 계속 좌절될 때 다시 정말 힘든 방향으로 갈 사람이 있고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보면 스펙트럼으로 보자면 절망하는 사람, 의지를 가지는 사람, 의지를 가졌다가 다시 절망으로 가거나 좀 남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는 있겠네요. 그래요. 요새 그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모녀가 새 모녀가 네.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그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발견한다. 그러게요. 그전엔 또 뭐 부모 자녀 셋이 또 뭐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자주 일어나고 있죠. 탈북자가 또 뭐 맞습니다. 여서. 근데 내가 레지던트 할 때 그 학설지를 읽어보면 미국에서 혼자 고독사를 하는데 발견된 지가 2달 만에 발견됐다, 3달 만에 발견됐다 이런다고. 난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옆집에서 돌아가셨는데 2달씩 모른다니. 그거 참 이상하다. 이해를 못했는데 요새는 내가 이해를 하고 말고 그런 사실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우리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일 것 같아. 하나는 내 자신이 말이지. 네. 그런 고통에 놓여서 아주 헬플레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네. 그렇더라도 하늘에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요새는 뭐 제도적으로는 잘 돼 있는 게 많잖아요. 예. 사회복지. 네네. 거기 가서 신고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살 길 좀 찾아주세요. 네. 요 정도는 이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까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복지사들이 해야 될 거는 그렇게 그것까지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구석구석 뒤져야 돼. 네. 구석구석 뒤져야 돼. 이 사람은 이번에 보니까 이사를 가서 실거주지 하고 전입이 네. 안 돼서 그렇다. 네. 그걸 복지사가 여기 찾아보니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됐다 그러고. 네. 없으면 왜 없어지는가를 찾아야 돼. 추적하고 찾고. 네. 요새는 추적할 수 있는 망이 얼마든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이제 복지사들도 전체적인 이 사회 구조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가지고 네. 끝까지 따라가야 돼.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나? 어디 가서 굶고 앉았는가? 네. 이걸 찾아가야 돼.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면 제가 공부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고민하는 이 복지 영역은 촘촘한 그물망을 제공하는 사람은 갖출 필요가 있고 그것을 단기간의 그물망이 아니라 지속시키는 그물망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또 그 혜택 받는 수혜자 혹은 그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런 촘촘하지 않더라도 어설프더라도 뭔가 하나 고리를 거는 그런 노력과 함께 자력 노력도 한번 의지도 가져보는 그게 서로 상생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제 됩니다. 자기를 낮춰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고리를 걸 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고리를 걸 힘도 없는 사람도 찾아서 걸 동기를 부여시켜줘야 돼. 네. 그랬을 때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만족, 그래. 자기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오늘은 또 이런 좀 파생적인 것 하나 발견하는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자기 비하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비하.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내리지 말고 의지를 꺾지 말고 그러한 것이 이상적으로 들리겠지만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은 좀 복지에 관한 이야기를 또 새롭게 한번 해봤는데 촘촘한 그물망, 지속적인 그물망, 자력의지 이런 것들이 행복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에 대한 또 이야기를 이어간 저는 너랑나랑의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